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이고요. 오늘은 이 아시아나 항공이 이 한진칼에 인수가 되면서 단기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 이슈가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수급이 좀 빠지면서 하락을 좀 크게 했어요. 급하게 급등을 한 차트는 대부분 또 급락이 나오게끔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아시아나 관련된 또 혹은 이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 기존에 하락을 많이 하고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 항공주 관련해서 대응 방법 혹은 차트의 흐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한진칼, 대한항공까지 5종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시아나항공이 기존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얘는 패턴 자체가 한번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뭔가 이슈로 단기적이든 뭐든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항상 만들어 놓고 대략적인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박스권을 많이 쳤던 부분이거든요. 기존의 이런 영상 또 한 차례 강하게 쏟아내고 다시 한 차례 눌러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박스의 영역을 그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종목들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 인수가 되면서 기존에 한번 무산이 됐었죠. 산업은행에서 하면서 무산이 되고 나서 이번에 주인을 찾았어요. 한진칼에서. 한진칼이 또 대한항공 쪽도 소속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서 대규모 큰 항공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 계기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차트가 어느 정도 눌리는 그림이에요. 고점이 6,950원. 어떻게 보면 예전 제가 실시간 차트 분석을 할 때 목표가로 드렸던 자리거든요. 많이 가면 요런 자리까지 드렸던 부분인 거고 기존에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박스를 만들고 그 박스에 중간값을 그어 봤을 때 이 중간값을 넘어서면 다시 박스의 중간에 중간값까지 혹은 이 박스 상단까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크게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는 요렇게 큰 박스예요. 여기까지 박스를 잡아도 되긴 하는 그림이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이 폭이 크고 요렇게 잡아놓으면 요게 하나의 큰 박스예요. 거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중간값을 그어보면 5,200, 5,300원 정도가 나오는 자리인 거고요. 그 박스 안에서 현재 이 중간값 위로 올라오면서 한 차례 고점을 더 한번 확인했던 자리가 나온 거고 그 고점을 찍고 맞고 떨어지니까 다시 한 차례 중간값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차례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 자리가 나오죠. 한 4,500원 정도 그런 자리가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크게 보면 얘는 현재는 박스권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 한진칼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인수가 된다? 혹여나 중간에 무슨 어려운 과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인수로서 이 회사가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될 때쯤이면
또 한 차례 이 여행에 대한 붐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차트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여기 고점 자리죠. 첫 고점 자리에서 이 밑에 있는 횡보했던 자리까지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 박스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다가 내려 앉아서 다시 한 차례 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예요. 지지받는 자리죠. 박스 상단과 하단의 중간값. 그죠? 이 박스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한 차례 위에 대한 박스는 요 박스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또 5,200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런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위에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 6,950원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림인 거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이 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이 차트 자체가 저점을 조금씩 갱신을 했어요. 그런 저점을 갱신했던 걸 이 자리에서 뭐 했다? 잠깐 돌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세가 변경이 됐다라는 거고, 이 추세를 깨는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거리상 거리가 너무 많이 내려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 자리죠. 4,500원 정도. 4,5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가상 기준이에요. 월봉상, 종가상 기준인 거고, 주봉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 종목이 4,3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좀 많이 빠진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도 이 최근 들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바닥에서의 거래량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 거래량 자체가 강하게 쏘면서 기존의 고점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고점에 중간값 이상까지 올라온 부분이지만, 올라온 부분이고, 그러면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소요가 좀 많이 될 뿐이지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는 있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는 있어요. 이래나 뭐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항공주가 발전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보다는. 얘는 아직 이슈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트상 현재의 그림은 시간이 꽤 걸리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날아가는 그림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들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그런 흐름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쏟아냈어요. 그 쏟아낸 자리가 3일인 거죠. 3일. 그리고 눌렀다. 결국에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게 큰 상승이 나오고 하락 A파, B파, C파가 나오면서 주저앉은 그림이거든요. 여기는 물량이 그런 대로 남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긴 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장기 이평선 자체가 옆으로 기죠. 그만큼 평균값이 뭐라 그럴까요? 일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즉 이 종목은 이 장기 평선이 중심값이에요.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로 올라오면 강하게 한 뽑아낸다라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 안에서 갇힌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두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좀 더 빠르게 뭔가 이슈가 있고 훨씬 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상승을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면 못해도 얘는 4,75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 위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살짝 밀려도 되지만 그런 자리가 이 4,500원대, 4,600원대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꼬매는 행동이 나오면서 이 장기 평선에 대한 평균
그리고 이 장기평선이 어떻게 보면 매물이잖아요. 저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자리를 꼬매기 하면서 이 위를,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매물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이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는, 그러니까 매물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지를 할 수 있는 매물대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대로 그냥 요렇게 죽는 그림은 아니다. 다시 한 차례 반등은 올라올 것이다. 그런 자리가 4,700원대일 거냐 아니면 5,000원대일 거냐의 기준으로는 볼 수 있는데, 분봉상에서 일단 확인을 해보면요, 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때 상승을 뽑아내주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5번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동의 이론으로 봤을 때도 웬만하면 하락 파동이 A파, B파, C파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5개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나온다고 하듯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봐도 돼요. 빠질 만큼 빠졌다. 여기서 한 차례 흔들기는 나올 수 있지만 웬만해선 이 5,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대신 이 5,000원에서든 지금의 자리에서든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일단 5,500원은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5,5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한 번 더 5,800원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5,800원대를 넘어서 지지를 하면 다시 한 차례 6,200원대, 많이 가면 6,450원까지는 현재의 그림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단계적으로 봐야 돼요. 하락을 할 때도 단계적으로 하락을 하듯이 상승을 할 때도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와야 안전하게 올라간다. 여기서 뜬금없이 급하게 올라가는 차트가 나오면 이런 봉 자체가 올라왔을 땐 상관이 없지만 주저앉으면서 기존에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자리 고점을 갱신했다. 6,200원을 갱신을 했다면 결국에는 이 봉 자체가 6,200원 위로 몸통을 만들어주고 요런 그림이 나와야 뭐한다? 다시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윗꼬리만 달고 밀리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여기서 눌리면서 물량이 들어왔던 게 여기서 털고 나간다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다. 대신 그 상승이 올라올 때 이 5,500원대 그리고 5,800원대를 넘는지 확인하시고 5,800원대 넘어가면 6,200원 부근까지, 그리고 6,200원 넘기면 6,450원, 6,5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시아나 IDT가 좀 대장 역할을 했죠. 얘도 분봉상 차트를 보면 똑같아요. 어차피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하락을 강하게 해주고 상승했다가 한 번 더 누르고 상승했다가 다시 한 번. 여기도 하락에 대한 오파동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차트가 떨어지는 각도가 강하게 쏟아내다가 짧게 반등하고 다시 강하게 쏟아냈다가 그리고 각도 자체를 옆으로 틀죠. 그죠? 그럼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혹은 올렸다 눌렀다 횡보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래나 저래나 그런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 요 자리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 26,500원 이 자리 위로 올라가야 한 차례 더 28,000원대까지 볼 수 있고 28,000원을 넘어서면 29,000원에서 30,000원 부근까지 또 단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얘는 지금 일봉상의 그림을 보면 물량이 좀 나간 그림이에요. 물량이 좀 나간 그림이지만
거래를 동반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이게 나갔던 거래량이 다시 채워지는 그림만 한번 나타나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얘가 항공보다 가볍기 때문에 현재는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 IDT가 말 그대로 이 현재가 단가부터,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든 시총이든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가볍다라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하고 있는 역할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돼요. 24,000원 혹은 23,000원 요 자리까지 혹여나 내려온다면 뭐한다?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이 될 수 있다. 대신 분할 매수로 접근해라. 실제적으로 여기 갭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 갭자리를 메꾸고 언젠가는 이 갭자리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메꾸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갭자리는 굳이 안 메꿔도 되거든요. 왜냐? 기존에 한번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박스 쳤던 부분에 대해서 이 박스 쳤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상승을 시켜놓고 누르면서 이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을 받은 거거든요.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뚫고 올라서는 그림보다는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요런 24,000원 자리가 지지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 대신 이 반등이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뽑아내는 그림이 안 나온다면, 요런 그림이 안 나오고 28,000원 정도, 27,500원 정도에서 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얘는 24,000원 부근까지 뭐다?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 아시아나 항공이든 IDT든 비슷한 그림을 그릴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박스권이 나올 거냐? 아니면 강하게 치고 올려서 한 번 더 슈팅을 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할 거다? 죽을 거냐? 그리고 또 하뭉차사 횡보나 하락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얘의 기준을 보면, 자, 월봉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강하게 하락을 뽑아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여기까지 저점 말 그대로 상승 하락보다 그냥 올라가는 차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기존의 이 종가였죠. 그러면 이번 달 못해도 26,500원 위로는 올려놓고 끝나야 다음 달 한 번 더 뭐한다? 요 자리를 잡아먹으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 자리 하나 잡고 여기에 딱 중간값이네요. 26,500원 위로 종가가 끝나야 여기 이 3만원 부근 혹은 그 위에 또 중간값을 잡으면 33,000원 아니면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의 뭐 차트 보더라도 추세 자체가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다시 눌렀다 올라왔다 눌렀다 올라간 차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세를 한 번 더 만들어 놔야 이게 눌렀으니까 다시 한 차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한 차례 어디 여기 22,000원에서 22,5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3,000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가 24,000원에서 23,000원 부근이었죠. 그러면서 이 갭자리가 22,000원이에요. 딱 뭐다? 요 자리 때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내려올 수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요대로 죽기보단 한 차례 내려왔다가 강하게 올리면서 올라갈 거냐, 그게 아니면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누를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요런 그림이 나오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한번 눌렀다가 반등 없이 그냥 그대로 눌렀다가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할 때는 좀 더 강하게 기존의 최근의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누른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뭐 고점을 넘기든 아니면 전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든 간에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 한번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는 좀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만 나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물량이 여기서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나간 물량, 나가긴 했지만 누군가 샀다라는 거죠. 그게 개인이냐 아니면 큰 손이냐 뭐 외국인이냐 기관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 말 그대로 우리 같은 이런 개인만 아니라면 다시 한 차례 주가는 올라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가 매집은 아닌 것 같다라는 기준이에요. 매집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한 차례 더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만이 이 음봉을 메꾸는 매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에어부산. 세 종목이 다 똑같죠. 다 똑같은 흐름인 거고요. 자, 일단 에어부산을 보면요. 월봉부터 볼까요? 자, 월봉을 보면 기존에 상장했던 자리, 그리고 올라오면서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 그리고 단기 고점, 그리고 나서 양봉 만들었던 자리.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는 이 위에 대한 매물대가 확연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고, 이 매물을 확인한 적이 상장하고 나서 없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전개, 여기서 물량을 팔아먹은 거죠. 어느 정도 여기서 다 팔아먹었겠네요. 팔아먹고 나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다시 한 차례 여기서 물량을 조금 모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위를 계속 친다라는 건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기 위해서, 왜 여기가 거래가 적게 터진 게 아니거든요. 거래가 적게 터진 게 아니고 여기서 거래가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온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를 계속 터뜨리면서 적은 거래량으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오더라도 이 자리는 못 뚫는다라는 거죠. 왜? 요때보다 거래량이 적게 터졌으니까. 그죠? 그나마 거래량이 요때보다 좀 더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넘어서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까지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매물을 한번 확인하고 온 거예요. 확인하고 왔고, 지금은 다시 한 차례 눌렀고요. 눌렸으면 이제 요 자리에서, 현재는 이 자리라면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 여기 음봉의 자리.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고, 만약에 4,100원을 이탈을 한다면 다시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이 3,800원이 나옵니다. 그럼 4,100원, 3,800원.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4,100원이 요 정도 4,100원이고, 그 다음에 3,800원이었죠? 3,800원. 요 정도 자리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잡으면 되고요.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실리면서 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5일선을 내일이면은 닿는 그림인데, 그 내일 시가 자체가 5일선을 이렇게 올라오면, 시가가 5일선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다. 그 눌림의 기준 자체가 기존에 저점 잡았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3,900원대고, 그러니까 4,100원에서 4,000원 부근이 한 차례 지지라인이 될 확률이 높다. 한 차례 지지라인이 될 확률이 높다. 얘도 매한가지로 돌리는 자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한 번 더 눌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렀다가 여기선 강하게 빠르게, 그러니까 V자 반등 형식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어요. 흐름 자체가.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고요. 얘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와야 되는 자리는 4,500원. 이 4,500원 위로 올라와야 한 차례 더 여기 4,750원 부근, 4,700원에서 4,75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자리를 뚫고 날아갈 만한 확률은 좀 드물 것 같습니다. 얘는. 그러면 한 차례 올라왔다가 요런 자리에서 다시 눌릴 때 기존 저점까지가 아니라 요런 자리 4,500원에서 지지를 해주냐 아니면 4,400원에서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요런 그림에서 박스권이 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그럼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이평선 꺾어서 밑으로 깔아놓고 그때 다시 한번 슈팅 나올 때 이 5,000원대 회복하는지 확인을 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50원에서 4,950원 넘기면 다시 한 차례 5,100원대 정도까지, 그리고 다시 뭐 또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요런 자리까지는 한 차례 더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물려있다, 고점에 물려있다면 물타기를 하실 건지, 물타기를 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실 건지, 아니면 뭐 한 번 더 밀릴 거다라고 판단하고 손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올라올 때 정리를 하고 빠져나가실 건지, 아니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서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외국인처럼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면서 나오시던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얘 같은 경우도 일봉은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일봉은 크게 나쁘지 않아요. 얘가 차라리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얘가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비슷해. 얘도 그렇게 시간이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4,600원 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이 이평이 이제 생긴 거라면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가, 이건 뭐 그냥 꽁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얘가 다시 한 차례 내려왔다가 지지하는 그림, 3,800원에 지지하는 그림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 자리를 못 넘긴다면 다시, 그러면 요 자리니까 요 안에서 딱 중간가 그어보면 요 자리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박스 칠 횡보할 거냐, 혹은 이 위에서 횡보할 거냐. 위에서 횡보하는 게 좀 더 강하게 쏟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니까 또. 그죠? 근데 밑에서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잠식된 것도 아니고 회사에 뭐 좋은 메리트는 현재는 없는 부분이니까 크게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 예전에 뭐 대한항공 경영권 싸움으로 좀 시세를 좀 크게 줬던 종목이죠. 시세를 크게 주면서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물량을 좀 턴 거예요. 얘가 물량을 좀 털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종목 투자자는 볼까요? 물량을 턴 건 아니네요. 물량을 좀 더 샀네. 그 다음을 뭔가 노리고 있나 보네요. 자. 일단 추세는 한번 돌려놓은 건데, 이 변곡점이라 하기에는 좀 물량이 애매하게 터져가지고, 이번에 난 슈팅 자체가
이 기존의 고점을 당연히 못 넘기니까 여기 거래량보다 당연히 여기가 더 높죠. 높은데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보다도 높고, 그쵸? 거래는 적은데 고점은 높잖아요. 가장 낮은 고점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뭐한다? 뚫고 올라서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 자리는 지지했어요. 뭐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진 나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가를 하락시켜놨을 때 여기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한번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저점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이 차트 자체가 누르고 나서 올렸다가 다시 누른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높여가는 거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누를 때 뭐 그 전의 저점이 어디에? 여기죠.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 자리를 기준으로 여기가 뭐다? 변곡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변곡점이구나. 그러면 이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안 되겠구나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자, 지금의 자리로는 딱 애매하게 갖다 놨네요. 정말 애매하게 딱 갖다 놔가지고, 한 번 더 뽑아낼 거냐? 한 번 더 뽑아낼 거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못해도 최소 79,5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돼요. 어디? 2. 그나마 올라왔다가 누를 때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이 여기거든요. 그죠? 그나마 여기 자리에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리고 그 위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몸통을 하나,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이 위로만 올려다 놓으면 74,500원 위로만 올려다 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아니군요.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76,000원 위로만 올려다 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79,500원 부근으로. 그래야 그 다음 달 바로 쏠 수 있어요. 바로 뭐 한다? 바로 한 번 더 양봉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게 윗꼬리를 달지언정 단기간에 뭐 한다? 슈팅은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10만원까지. 10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그림이 안 나오고 그냥 76,000원 위에서 마무리라도 된다. 아니면 이렇게 눌리면 한 번 더 눌려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한 번 더 66,500원을 안 찍었거든요, 얘가. 여기 밑꼬리를, 단자리를 괜히 만들어 놓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괜히 만들어 놓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66,500원을, 66,300원을 아직 안 찍었어요. 그럼 한 번 더 내려와서 확인하고 올라갈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그렇지 않으려면 이번 달 못해도 76,000원, 웬만하면 79,5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 76,000원까지만 올려다 놓으면 단기적으로 여기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85,000원. 왜? 이 윗꼬리 자리에 단기간엔 갇혀요. 거래량이 이번 달보다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적게 나오면 뭐 한다? 무조건 이 안에 갇힌다. 그럼 그만큼 또 시간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얘가 어떻게 보면 이 밑단을 요렇게 올려가고 있다가 이 자리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엔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아직 이런 자리인 거죠. 조금 더 뽑아내면서 이 위로 올려다 놔야 그래도 이 그림상에 봤을 때 이렇게 안정적이구나 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애매해요. 왜? 이번 주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만약에 이번 주가 요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꺾여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차례 뭐 이 밑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온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높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 윗꼬리 만들어 놓고 몸통 만들어 놓고 지금 몸통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 위로는 올려놨어요. 저가를 살짝 깼다라는 건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확률을 심어준 거예요. 지금은 웬만하면 여기 73,700원에서 밑꼬리 밟고 올라서는 그림이 좋은데 조금 더 깼죠. 73,300원 이 구름대 하단까지 살짝 밀었다 올렸으면 어떻게 보면 이 맨바닥에 요렇게 시멘트 공구리를 쳐놨는데 이 드릴로 빵꾸를 뽕 하나 뚫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를 빵꾸를 뽕 뚫어놨어요. 그래도 튼튼하긴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 채로 올라와도 한 번 더 뚫고 또 뚫으면 뭐한다? 이게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종가상은 올려다 놨으니까 그나마 안정적인데 종가를 올려다 놓을 때 요 자리죠. 어제의 종가 74,800원 위로는 못 올려놨어요. 그럼 내일 웬만하면 빠르게 이 위를 회복을 해서 못해도 요 자리죠. 처음 저점 만들었던 이 75,900원 이 자리 위로는 올려다 놔야 뭐한다? 한 차례 더 82,300원을 보러 올라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 위로 올려다 놔야 다시 한번 82,300원을 보러 올라올 수 있다. 그 전에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또 평균 거래량처럼만 터진다면 올라오다가 한 번 더 여기 그나마 거래가 조금 올라온 데잖아요. 요 자리에서 1차적인 저항을 한번 확인할 거고 78,000원 이 자리 넘기면 그 다음 저항은 여기 8만원 그리고 82,300원 이해되시죠? 이 82,300원만 넘어서면 여기까지는 그냥 주워 먹을 거다. 84,500원까지 여기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갭으로 메꿔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대신 82,300원 이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조금 흐름이 다르긴 하지만 이 파미셀 같은 모습과 고점에서 물량을 좀 모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 요런 파미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국일 재지 좀 흐름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버틴다라는 거죠. 왜? 그 다음 뭔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국일 재지도 지금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닥에 쳐 올라온 거를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월봉만 보더라도 조금 깨졌네요.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흐름이 좋은데 한 단계 내려앉았는 게 좀 간당간당한 자리죠. 한 번 더 뭐한다? 눌러서 저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저점이 깨고 내려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서 하락으로 내려오면서 얘도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기존에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내려앉을 수는 있다. 대신 뭐한다? 그렇다고 이 차트가 죽은 차트는 아니다. 죽었을 거였으면 요 자리에서 그냥 죽였어야 된다. 요 자리에서 죽였어야 돼. 안 죽였다라는 건 뭔가 또 큰 그림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국일 재지라는 것도. 파미셀도 그런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건 어제 제가 영상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게 보면 이 한진칼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런 모습을 그려보려고 노력 중인 그림 같아요. 이 경영권 분쟁이 정확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각자 나름대로 지금의 자리가 뭐하는 자리인지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로지 차트를 기준으로 그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판단에 조금 더 조미료 역할만 해드릴 뿐이에요. 좀 더 맛있게 그냥 물만 정확하게 맞춰서 라면을 끓여도 분명히 맛있지만 거기에 파도 좀 넣어보고
기름도 좀 넣어보고 계란도 풀어보고 혹은 김치를 넣어봄으로써 그 맛을 배로 업그레이드 시키듯이 저는 그런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나머지 그런 부분은 찾아보시고 그런 차트의 흐름만 잘 이해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가장 애매한 그림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차트를 완벽하게 아직 못 돌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항공주들하고 좀 다르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평이 밑으로 쏘는 자리예요. 그죠? 밑으로 쏘는 자리고 얘가 캔들 자체가 위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이 밑으로 쏘던 캔들을 위로 잡아 돌리기보다는 캔들을 이제 옆으로 느슨하게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이평들이 올라오면서 여기가 지지라인 이게 바닥이 되는 거죠. 이 장기평선이 바닥이 되고 그리고 위에서 캔들이 이평선을 먼저 마중 나가서 이 이평을 돌리는 그림이냐 혹은 캔들 자체가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이평이 캔들을 만나러 가는 거냐 그러면서 캔들이 놀면서 이평이 밑으로 깔리면서 캔들이 슈팅이 나오거든요. 강하게 샥 올라오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냐의 관점인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추세를 잡았는데 이 추세 자체가 급하게 변동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쌌어요. 이 쏜 자리를 뭐 했다? 깼다. 그럼 급등 추세는 끝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그리고 갭이 강하게 떴던 자리가 요 자리가 시가고 그리고 여기가 종가 그 다음에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강하게 갭이 떴던 자리가 당연히 뭐 저항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오늘 보니까요. 그쵸?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러면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았다면 지금의 기존에 이 확인을 했던 자리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이 갭 자리를 매꾸로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21,500원까지 내려앉더라도 이 장기평을 밑으로 깔고 혹은 한 차례 더 눌릴 수는 있다. 그런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는 자리가 28,000원, 21,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요런 자리는 무조건 뭐다? 땡큐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21,500원 이 장기이평선 위로는 분명히 올려다 놓는다. 얘는 이 장기이평선을 기준으로 캔들을 위로 만드니까 한 번 눌렀다 올라왔다 눌렀다 올라오면서 여기에 강력한 지지라인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요렇게 한번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 캔들을 그냥 지지받아서 뭐한다? 단기적으로 박스를 칠 거냐 그런 기준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래도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는 있지 않을까 26,200원 혹은 요런 자리까지 27,000원이냐 26,300원이냐 그런 관점이거든요. 한 번 더 튄다면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이 23,000원 오늘 저점 만들었던 자리 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내일 한 번 더 거래량이 오늘보다 좀 들어오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시가를 밑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양봉을 하나 이렇게 뽑아내는 그림이 뭐한다? 변곡의 자리가 나오는 거다. 어디가? 요 자리가. 그럼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차례 26,300원에서 27,000원까지는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대신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자리는 지금은 아니에요. 바닥은 잡은 건 맞고 당연히 바닥은 잡은 거 맞고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다라는 건 참 긍정적인 신호인 거고 기존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쌍봉을 만들었죠.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시작부터 쌍봉을 만들면 뭐한다? 바닥까지 한번 빠진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상승했던 초위까지는 무조건 한번 빠져요. 쌍봉이. 대신 쌍봉을 만들고 초위까지 빠져서 지지가 나온다면 더 빠지지 않고
지지가 나온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뭐한다? 쌍봉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 57,000원 58,000원이죠. 쌍봉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쌍봉을 만들고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뭐한다? 바닥까지 내려앉을 수 있거나, 혹은 쌍봉을 만들고, 이게 3,000장을 만들고 내려올 때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한 번 더 이 1,000장을 두드릴 수 있다. 혹은 신고가를 갈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 나와요. 그래도 이 회사 자체가 뭐 유상증자를 강하게 해서 거래가 좀 들어왔는지, 이게 유상증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바닥 대비해서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한 번 더 이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일단은 만들어 놓는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대한항공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항공주 하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게 대한항공,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이 두 개는 투탑이죠. 절대 없어지지 않을 항공사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가에서 재정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회사다. 특히 어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한진칼로 넘어가면 결국엔 그게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항공주, 큰 회사, 큰 항공주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 한진칼 밑에 있는 대한항공, 이제 아시아나 말고는 없는 거예요. 뭐 진에어, 그런 애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얘네가 코스피고 걔네들은 코스닥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비유를 해본다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코로나가 잠식이 되든, 혹은 국가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재정 정책을 써주든 무슨 이슈든 간에 시간만 소요가 될 뿐이지 그 이상은 뭐한다?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대신 오래 걸릴 수는 있다. 이해되시죠? 오래 걸릴 수는 있다. 쌍봉을 찍고 바닥까지 내려앉아서 지지가 나온 종목은 어찌됐든 3,000장은 무조건 한번 만들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파동은 마무리를 짓든 한 번 더 신고가를 넘어가든 둘 중에 하나는 해요. 그거는 대부분 차트의 진리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바닥 대비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만든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하방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방을 좀 바라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단기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을 때 좀 장기적인 메리트로는 한 번 더 눌러주면 좀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뭐 그런 자리가 거진 다 오긴 했죠. 많이 밀려도 18,500원인데 얘는 사실상 18,500원인데 28,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25,000원, 2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기준인 건데, 좀 넉넉하게 보더라도 18,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올라가는 추세가 변하지는 않는다 라는 기준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거지 단기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단기로 접근할 거는 아시아나 IDT 뭐 그런 애들, 차라리 항공주를 하신다면 뭐 진에어 뭐 그런 애들인 거고, 뭐 그런 애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한항공 자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대부분 이렇게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있구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이 요렇게 하나, 그리고 나서 또 요렇게 하나, 그리고 또 요렇게 하나. 요런 식으로 단계별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또 중간가 그어보면 요렇게 하나. 그죠? 요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 못 넘어서면 다시 한번
중간값 그어놓고 그 자리 지키는지 아니면 바닥까지 넘기면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거 중간값 그어놓고 또 확인.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흔들어대는 메이저 세력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기 때문에 걔네들 흐름 자체는 이 박스권으로 기준 잡고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다. 사고팔고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